5세기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북중국에는 북이가 흉노계 선비족의 통치 아래 새롭게 강성해졌고 남부에서는 송과 양이 교체되며 남북조의 분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에 이르기까지 북방과 한반도 모두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수왕이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부왕의 정복 사업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치밀한 전략과 외교 감각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핵심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의 천도는 그 상징적인 조치였으며 그는 무력과 외교, 내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감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안정 속에는 언제나 위기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뜻밖에도 서남쪽에서 찾아왔습니다. 과거 광개토 대왕에게 참패한 뒤 조공을 바치며 사실상 복속되어 있던 백제는 새로운 왕 계로왕의 즉위 이후 다시금 독자적인 전략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로왕은 오랜 침묵 끝에 고구려를 상대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로왕은 고구려를 단독으로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를 통해 동맹을 모색했습니다. 472년 백제는 북위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구려가 유연, 송과 결탁해 북위를 위협하고 있으니 백제와 북위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시도는 백제 외교의 전환점이자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위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백제의 제안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고구려에 통보하는 사신을 직접 보냈습니다. 고구려는 이로써 백제가 본격적인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왕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강대국의 군주를 상대로 감히 침략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도발이었지만 이미 준비된 전략이 없었다면 그저 소란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칼을 빼기 전에 먼저 적을 안에서 무너뜨릴 계책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승려가 조용히 왕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도림. 고구려의 승려였으며 바둑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림은 스스로 첩자의 임무를 자청하였습니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며 백제의 침투에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병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칼 위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보와 심리, 외교와 교란이 더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림은 곧장 백제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인물로 가장했고 백제 사람들은 그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도림은 조용히 백제의 분위기와 권력 구도를 관찰하며 국왕과 접근할 틈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도림은 계로왕이 바둑을 매우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바둑을 무기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제 궁궐에 나아가 바둑 실력을 소개했고 계로왕은 흥미를 보이며 도림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림은 국왕의 곁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림의 바둑 실력은 탁월했으며 그의 말과 태도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계로왕은 점차 도림에게 마음을 열었고 단순한 바둑 상대를 넘어 국정에 대한 조언까지 구하게 됩니다. 도림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갔고 드디어 결정적인 계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계로왕에게 백제의 외형이 국가의 위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궁궐은 낡고 성곽은 허물어졌으며 선왕의 능도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백제가 진정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로왕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구려의 그늘 아래 있었던 수치, 강국으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열망, 주변국에 대한 자존심, 이 모든 감정이 도림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왕은 즉시 대규모 공사를 명하였습니다. 궁궐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며 아버지 비류왕의 무덤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변에는 대규모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백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백성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공사에 동원되었고 국군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무기 생산과 군량 확보는 멈췄고 군의 훈련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나라의 겉모습은 화려해졌으나 내부는 텅 비어갔습니다. 민심은 흔들렸고 병력은 무력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림은 조용히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장수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림의 첩보를 바탕으로 군사를 정비했고 곧바로 남진을 명령하였습니다. 백제로 향하는 고구려군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계로왕은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는 아들 문주에게 남쪽으로 피신하라고 명했고 자신은 직접 수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은 불과 7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계로왕은 도망치다 고구려 군에 붙잡혀 지금의 서울과 구리 사이에 위치한 아차산성 아래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왕조는 무너졌고 백제는 수도를 잃었습니다. 새 수도는 충청남도 공주로 옮겨졌으며 한강 유역은 완전히 고구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이래 최대의 남진 성과를 거두었고 고구려의 영향력은 대전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무력이 아닌 바둑 한 판으로 시작된 전쟁, 그것이 고구려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도림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둑판 위에서 던진 한 수는 한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항상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과 신뢰, 심리와 정보가 수십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한 이름, 그가 바로 고구려의 첩자 도림이었습니다.